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네,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들께 DSLR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DSLR 카메라죠. 네, Digital Single Lens Reflex.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카메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시장 선호도는 캐논, 니콘, 그리고 소니, 이 3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캐논의 DSLR은 굉장한 대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캐논 카메라라고 해서 찍히기가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죠. 안정환 씨가 나와서 굉장히 재미난 CF를 찍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대중적이고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이 회사는 2010년도서부터는 사실 그렇다 할 발전이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수치상에 뭐 몇만 화소가 뭐 어떻게 늘어났다, 어떤 뭐 치과점이 더 많아졌다, 포커스를 잡는 기술력이 더 좋아졌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은 다른 회사에서도 그 정도는 다 해주는 개발 사항이거든요. 따라서 뭐 캐논이라고 해서 더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캐논을 사용하는 이유는 글쎄요, 왜 사용할까요? 일단 캐논은 렌즈를 중고로 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인터넷 시장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그런 평화로운 중고나라라든지 SLR 클럽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렌즈를 중고로 손쉽게, 자기가 원하는 렌즈를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매물이 많고 그리고 사고자 하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거래가 활발해요. 또 캐논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인물에 대한 색감이 많이 좋은 편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을 촬영을 한다든지 뭐 남성분들을 촬영할 때라도 네, 발그스름하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피부의 표현이 조금 투명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타사에 비해서는 잘 만들고는 있지만 기술력이 조금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개조입니다. 사실 DSLR을 구매를 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포토샵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지입니다. 네. 캐논에서 로우 파일로 사진을 찍어서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 개조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잘못 찍었을 때를 우선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사진이 어둡게 찍혔을 때 이것을 인위적으로 포토샵에서 수정을 한다고 좀 더 밝게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노이즈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자연스럽지 못한 색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혹은 반대로 너무 밝게 찍었을 때에 약간 어둡게 해서 원래 노출도를 맞추고 싶은데 본래의 색감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파란 하늘을 찍어서 포토샵으로 수정을 하려고 하면 가끔씩 이렇게 경계선이 질 때가 있어요. 캐논의 개조 부분, 아직까지 발전되지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또 니콘이 있습니다. 네, 니콘의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촬영이 됩니다. 니콘이 캐논보다 같은 가격으로 봤었을 때 기술력은 조금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선명도라든지 그리고 사진 품질이라든지 개조도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포토샵을 통해서 수정을 해서 사진을 저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 장 한 장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럴 때는 저는 니콘을 추천드립니다. 기술의 니콘이긴 한데 또 니콘에도 당연히 단점이 있겠죠. 니콘의 단점은 캐논보다 중고 렌즈를 구하기가 조금 더 힘들고 그리고 중고 바디도 구하기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뭐 새거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요. 대체적으로 니콘 카메라는 자동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능력이 캐논보다 좀 떨어집니다. 반면에 개조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포토샵을 통해서 사진을 수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니콘을 추천을 드립니다. 포토샵으로 수정을 해서 어느 정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돌잔치라든지 결혼식장 같은 경우에는 니콘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캐논은 여태까지 리콜 조치를 할 만한 일이 별로 없었어요. 캐논이 2007년에 1D 마크 3가 문제가 한 번 있었는데 셔터를 누를 때마다 이 부분이 움직일 때마다 오일이 튀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마다 오일이 한 방울 두 방울 굉장히 미세한 오일 방울이 튀어서 사진 품질을 저하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 그 이후로는 캐논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니콘의 경우에는 요즘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니콘에서는 그 리콜 조치를 굉장히 잘 해주었습니다. D600에서 셔터 갈림 현상이 있었는데 이미지 자체에 어떤 그런 분진 같은 것이 묻어나오는 거거든요. 이미지 센서 자체를 클리닝을 해주고 또 자꾸 이미지 자체에 셔터막이 갈리는 듯한 어떤 그런 먼지가 이미지에 나왔을 경우에는 그 셔터 박스 자체를 통째로 교환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셔터가 갈려서 나왔을 경우에는 그 개선품이죠. D610으로 신제품으로 새 것으로 교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교환을 해주고 있고요. 뭐 3, 4년 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정품이나 내수 따지지 않고 모두 다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구매를 했든 중고로 구매를 했든 내수건 정품이건 니콘에서는 그것을 다 그렇게 새 것으로 D610으로 리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D750이라고 하는 기종이 있었는데 일부 생산품에 어떤 그런 셔터박스에 문제가 있어서 그 셔터박스를 몽땅 다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캐논이나 니콘에 비해서 후발주자예요. 그래서 DSLR을 만들지 않고 DSLT를 만듭니다. DSLT가 사실 기술적으로는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이에요. 기술적인 면으로 봤었을 때에는 소니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대부분의 이미지 센서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니고, 캐논이나 니콘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고 더욱더 진보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당연히 소니가 모든 분야에서 1등을 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카메라 업계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런 소니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까지도 3위인 것 같아요. 이런 카메라 업계에서 봤었을 때에는 소니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을 솔직히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지만서도 지금 이 캐논에 정착을 하면서 렌즈를 여러 가지 렌즈를 다 사다 놨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얘네들이 기술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얘네들이 기술력이 소니보다 떨어지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 쓰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제가 소니로 가게 된다면 카메라 렌즈를 몽땅 다 막 여러 개, 막 한 지금 몇 개 되는 그런 카메라 렌즈를 몽땅 다 팔고, 카메라도 팔고 거기에 부속되는 스트로보, 뭐 플래시 이런 것들 다 팔고 다시 다 소니의 물건으로 다 채워 넣어야 되는데 업무 도중에 갑자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소니가 진보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니의 카메라는 대체적으로 작습니다. 작고 뛰어나긴 한데 어르신 고객분들께서 보거나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무조건 큰 카메라가 좋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업계에서는 아직도. 그만큼 약간 좀 카메라 업계에서는 보여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카메라 업계에서는. 네, 소니 카메라는 이 뷰파인더 부분이 대체적으로 다 디스플레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캐논의 뷰파인더, 뭐 니콘의 뷰파인더는 맨눈으로 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소니 카메라, 소니 DSLT나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다 액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모니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나요. 이 부분이 싫어가지고 소니 카메라로 안 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소니 카메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역사가 캐논이나 니콘만큼 길지가 않다 보니까 중고 시장에서 소니 렌즈를 찾기가 더 힘이 듭니다. 니콘보다 소니 중고 렌즈를 찾기가 더 힘들어요. 소니 본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카메라 업계가 그런 가격 하락폭을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 가격 하락폭에 맞추어서 신제품을 내보내곤 합니다. 반면에 소니는 본체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 때마다 계속 뭔가 그 본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본체 왕국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소니가. 그래서 소비자가 볼 때는 와, 굉장히 개발 속도가 빠르다라고는 느낄 수가 있는데 1년도 안 돼서 신제품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금세 그 전 제품들은 구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하락이 굉장히 빠릅니다. 저는 만약에 소니 카메라를 구매를 하실 때에는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구매하지 마시고 한 3개월이나 4개월 이후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면에 소니 카메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동영상입니다. 동영상과 그리고 그 초점을 잡는 그 포커싱 기술, 이거는 현재 캐논이나 니콘이 따라올 수가 없는 기술력이에요.
원래 순간 포착 기술력은 니콘이 DSLR 쪽에서는 가장 갑 오브 갑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소니가 지금 약간 먹어버린 상황이긴 한데, 대부분의 프로가 동영상을 위해서 소니 제품을 구매를 합니다. 네, 사진 쪽에서는 좀 구매가 좀 덜한 것 같은데 동영상 부분에서는 소니 카메라를 따라올 자가 없어요. 얼마 전에 캐논,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오디 마크 3인데 오디 마크 4가 나왔죠. 1년 됐나요? 1년인가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오디 마크 4에서 4K 영상을 지원을 합니다. 4K 촬영을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허울뿐인 4K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이미지 센서를 전체를 다 쓰는 4K가 아니에요. 이미지 센서의 중앙 부분을 쓰는 4K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압축 기술이 뛰어나지가 못해요. 그래서 영상을 찍고 나서 파일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반면에 소니의 경우에는 압축률이 굉장히 뛰어나서 4K 영상도 부담 없는 동영상 파일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풀 프레임의 이미지 센서를 다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영상 촬영을 위주로 하신다면은 당연히 소니 카메라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메이커별 DSLR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